안녕하세요. 열린마음 빵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1일차 만남의 날에 이어서 2일차 약속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새학년 첫 만남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버전 2일차 시작하도록 할게요. 만남의 날 마지막에요. 약속의 날을 위한 과제로 자치법 규칙을 세우기 위해 이런 것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2일차 만남에서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이런 세 번째 과제를 주었었는데요. 네, 아이들이 아침에 서로 좀 어색함을 푸는 것이 필요하게 하기에 일주일 동안 이 천만원 프로젝트 동안에는 특히 매일 아침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틀 차에는요, 물건으로 자기소개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예시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안내를 할 건데, 선생님은 냉동실에 있는 이 닭고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야. 네, 그 이유는 어, 냉동실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만나든 어, 뭐랄까요? 프라이드 치킨이든 아니면 양념치킨이든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저런 선생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과제로 준비해온 물건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뭐 이런 비유적 표현처럼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줌으로 하되 이때 모두 음소거를 했다가 교사가 번호별로 돌아가면서 음소거 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에 이어서 1, 2교시는요, 학생자치, 즉 저는 학급 경영 고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자치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서 학급자치법 제정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마인드셋을 위해 던질 질문은요, 우리 반의 주인은 누구냐? 뭐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고요. 네, 이 순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차례대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적으면 뭐 소외실 개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나눈 뒤에 다시 한번 개인의 생각을 답하고 이것을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모두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는 이런 활동을 통해 먼저 학급 자치 약속을 정하기 위한 마인드셋을 할 것 같고요. 또는 멘티미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풀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줌에서 화면 공유 기능이 되고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서 그냥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기록해 주시는 형태로 화면 공유 기능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는요. 직접 자치법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1일차 만남의 날 마지막에 아이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이때 어제 결과물을 저장을 해 두셨다가 다시 제시를 화면 공유로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과제로 해온 우리 반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 3가지, 불행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 3가지. 뭐 물론 당연히 아이들마다 3가지 이상을 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 1가지도 안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죠.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제안할 때요. 그것이 일종의 목표이잖아요. 그 목표를 제시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대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해야 할 행동으로 바꾸는 책임 행동은 무엇이 있겠느냐? 최대한 자치법 안에는 긍정의 언어로 처벌은 최대한 배제한 그런 긍정의 언어 형태로 기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하시고요. 자치법 제정 후에는 결국 교사가 이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언어로 최대한 기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시를 할 거예요. 어, 학급자치법을 저희 반에서는 4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에 앞서서
가치 덕목으로서 이런 사항들이 작년 9기 아이들과 2019학년도 9기 아이들과는 이러한 5가지 사항들이 자치법으로 좀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요걸 예시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 긍정의 언어로 이 지켜야 될 항목과 자치법 항목과 다르게 이렇게 그것과 다르게가 아니라 연결지어서 책임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 요걸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법의 구성은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 안에서 번호가 있는데요. 요건 선생님들이 법 조항에서 1조 몇 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통 영역의 1항, 공통 영역의 2항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각 영역은 학습, 생활, 안전, 사이버 이렇게 4대 영역으로 자치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했다면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제공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칠판에다가 4분면을 그려서 붙인 뒤에 요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분류를 하고요. 분류된 것에 대해서 교사가 하나씩 떼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걸 아이들이 2일차 만남을 마친 뒤에 교사가 오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엑스마인드맵 지난 1일차 설명에 있었는데요. 다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작성하시면서 학습, 생활, 안전, 사이버 이렇게 대주제로 만든 뒤에 프로그램을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판서를 대신해 주실 수 있겠죠. 당연히 엑스마인드 이 프로그램을 켜시고 줌으로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 2교시에는 알차게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치법을 세워 가시면서 네, 요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요. 학급 자치법 네, 이렇게 하고 학습 영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 나가겠죠. 근데 마인드맵이니까요. 계속 뻗어 나가시면서 아이들이 한 이야기들 중에 좀 무게감, 경중을 좀 조절해야겠거나 학생들이 처벌의 방식으로 책임 행동을 이야기한다면 왜 그것이 처벌이 된 것이 아니라 긍정의 우리가 지켜야 할 목표로서 긍정의 행동으로 기술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엑스마인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3, 4교시에는요, 자치법을 세운 뒤에는 팀 세우기. 저는 팀 세우기를 합니다. 학급 전체의 약속을 정했으니 이제 팀의 약속을 정하는 건데요. 팀의 이름, 역할, 서약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어벤져스 이 영화 포스터를 좀 자주 활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벤져스 또한 각각의 인물들이 장점들이 있지만 능력들이 있지만 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점들을 서로가 보완해주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의 팀으로서 시너지를 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팀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 세우기는 소외의식 기능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활동 중에 이제 메타포, 은유, 비유 이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소외의실로 보내기 전에 최고의 팀의 조건에 대해서 최고의 팀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요것을 각자 생각을 해보고 그 각자 생각한 것을 멘티미터에 기록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생각 공유를 한 다음에 소외의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외실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팀명을 정하게 될 건데요. 보통 창문 열기 활동을 많이 해요. 협동학습에서 창문 열기 기법을 많이 써서 하는데 아이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공통점, 우리가 각자 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이런 공통점 찾기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해서 창의적인 이름 만들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활동이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2역 보통 역할 정하기 할 때 1인 2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반은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할의 주제나 특성에 따라서 네,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역할이 3개예요. 한 사람당 3가지 역할이 각각 주어져 있는데, 학습 이력, 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의 모든 이끌미, 나눔이 이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항상 점심시간,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 청소 시간이니까 그때 또 이력이 다르죠. 그리고 특별히 알림 이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 입금이, 기록이, 나눔이, 지킴이 이렇게 4가지 학습 이력이 있습니다. 협동학습에서 쓰는 이력인데요. 간단히 살펴보시면 저희 반의 4가지 역할, 4인 모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각각의 역할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12년, 3년부터 협동학습을 계속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이런 구분 정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이들이 고루 역할 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표현을 좀 달리 하자면 학습을 팀으로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더 이상의 설명보다는 원칙으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아주 많은 권한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역할을 좀 바꿔줍니다. 입금이었던 아이가 기록이로 바뀌고, 기록이었던 아이가 나눔이로 바뀌고, 나눔이가 지킴이, 지킴이가 입금이,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로테이션 돌리는, 순환하는 방법으로 모든 역할을 고루 훈련을 1년 동안 시키고 있죠. 다음으로 청소구역 1인 이력인데요. 이건 당연히 구역에 따라서 아이들이 직접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짜보게 하고, 요게 된 다음에 역할을 정하면서 선생님께서 하실 일은 아이들이 이걸 이제 주제별로 소회의실에 제가 시간을 부여해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소회의실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 파일, 작성 파일 같은 걸 열어 두시고 거기에다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양식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아이들과 작성해서 게시하는 양식인데 여기 역할 부분만 좀 보시면 이렇게 알림, 이력, 알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부서 이력, 청소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켜놓으신 상태로 아이들이 나중에 정해진 모둠별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바로 그냥 즉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병행해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활 알림 이력이 뭐냐면요. 하루 일과 동안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교시 수업 준비해라 아침에 왔으면은 책상 정리해라 우리 아침 다 같이 인사하자 많은 그 지시 행위, 지시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선생님이 없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것을 하시다 보면은 그 시간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이 한 명당 각각의 알림 역할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명이면 어떻게든 20개의 알림을 만들어내고 10명이면 10명에 맞게 알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요걸 서로의 생활 습관을 잡아갈 수 있는 하루 일과를 알려주는 요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할 때 팁은 저희 반에서는 그 당번이 또 있는데요. 학급 임원은 그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 학급 회장, 부회장 이거 말고요. 날마다 1번부터 그 끝번호까지 하루씩 당번 역할이 있되 그 아이가 이름을 저는 하루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에게 이 알림 이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알림 이력을 안내하는 알림 역할을 또 모두가 돌아가면서 수행을 합니다. 이런 보완책이 있죠. 이렇게 1인 3역 역할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서로의 생활에 어떤 좀 더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습관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팀 세우기를 하는 과정의 마지막은 저는 이제 5손가락 맹세 활동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번 프로젝트의 힌트를 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일차 만남, 약속의 날, 3일차 소통의 날, 4일차 협력, 해결 이렇게 요 5가지의 약속을 정하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팀이 뭐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팀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인사 방법을 만들어 봐라. 이건 구호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학습 구호. 그리고 약속. 우리가 함께 정한 이 자치법을 지키기 위해서의 노력, 어떤 노력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 팀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1원칙,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원칙. 어떤 팀은 뭐 경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눈맞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기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 역할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일 원칙을 세워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우리가 팀 학습을 해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팀으로서 해결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그 5손가락 약속을 정하고 마지막에 6일차 다짐의 날이죠. 그것처럼 이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요 기록한 내용 또는 발표를 통해서 다짐을 시키는 것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교시까지 약속의 날 모든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3일차 소통의 날을 위한 과제가 또 부여가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위해서 근황 토크라는 걸 하게 될 건데, 그래서 나의 근황, 나 요즘 내가 경험한 일,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또는 뭐 집에서 사전에 찾아가지고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요걸 찾아오라고 하라는 거죠. 찾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틀 동안 경험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 그래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장점도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그냥 뭐랄까 불편한 점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장점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가지 과제를 기본 과제로서 2일차 과제로 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새학년 첫 만남 프로젝트 온라인 수업 버전 2일차 약속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3일차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